이제 동아시아사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답 정리 자체를 항상 이렇게 두 갈래로 하라고 했죠. 내가 고른 답, 왜 그거 골랐나? 왜 뭐? 그거를 개선하, 이거를 시험 볼 때 내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결국은 네. 내가 이걸 골랐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어선풀이 하는 걸 확인하는 얘기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잘 고를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오해를 해결하는 얘기고, 뭐 3번이 답이면 3번 답 내용이 이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그 주변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말고 시험 문제 나올 게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요거 말고 이렇게 나머지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 연표에 정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연표 정리해라에 연표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심화편으로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 정리를 안 하면 못 들어요.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가나가 나와요. 그럼 가나는 확정을 줘서 공부를 하니까 송건국하고 그다음에요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수리라고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네. 그러면 송나라 건국하고 가마쿠라 막부 하면 건국들을 쭈루룩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언제쯤에 건국했는지 그 건국의 특징. 네. 이제 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국하고 융성하고 멸망하고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황왕, 올라간 왕, 살린 왕, 전성기 왕, 그 중에 특이한 왕, 망해먹은 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흐름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뒤에서 이 문제 자체가 제 생각에 이제 건국의 특성. 근데 단순히 시기에서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뭐 했냐고. 이거 사이요. 사건 사이. 그 사건 사이에 뭐 했냐고. 네. 가나의 사이. 그러니까 이 건국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그러면 A 건국과 B 건국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건국이 이런 시기에 이런 특징이 있었어. 이런 특징으로 건국했어. 이런 특징으로 건국했어. 그러면 논리적인 문제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특징과 이런 특징 사이에 있을 법한 일들이 답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연도를 외우면, 당연히 단순히 연도를 외우면 맞죠.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요? 거기다가 연표에다가. 여기다가요? 연표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네.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선지로 나왔던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아예 여기 내용이 없는 건 파란색으로 추가했어요. 여기 있는 거 추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보기로 나온 거는 무슨 색? 녹색이요. 녹색.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거는 파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로 나왔던 선지로 나왔던 네. 제 생각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지로 나왔던 보기로 나왔던 다 파란색으로 써는 건 이건 문제 틀린 문제에서 있던 것인데 네.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본인이 더 추가로 정리했든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색깔을 여러 가지 쓰게 되면 나중에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당연 상관없어요. 시험에 관련된 거는 시험 이거 꼭 나온다. 시험과 관련된다 이거. 네. 내가 시험에 꼭 알아야 될 거만 빨간색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네. 나머지는 어떤 색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표를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요 사건이 있죠. 네. 좀 단순 사건이고 요 사건도 단순 사건이고 요 사건도 단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연도에서 왜 이걸 하필이면 이걸 썼을까도 중요하고요. 그 사건이 중요하니까 썼겠지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얘를 그걸 썼을까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쓰고 이걸 쓰면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치면 이게 A고 이게 B고 C잖아요. 네. A, B, C일 때 이 흥망성쇠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A하고 B하고 C를 썼는데 그럼 보통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608년에는 뭐 있죠? 대동법을 하고 네. 대동법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서 1609년은 기후약조를 했는데 기후약조가 뭐고
예, 1609년, 8년, 9년 하고, 그러면 대동법과 기후학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 기후학조를 하고 한 상황에서 인조방전이 왜 일어났을까? 인조반전이 일어나고 인조가 잘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정묘전쟁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그걸 단순하게 외워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네. 여기랑 여기의 상관관계 사이에서 뭔가 특이한 거나 읽어주는 사회변화든가 이런 거를 내가 국사책에서 찾아서 아니면 동아시아 책에서 찾아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면 이게 굳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전체 흐름으로 암기되기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어렵게 문제를 냈을 때는 네. 그냥 단순하게 연도만 외워야 되지만 이게 연표를 옛날에 이제 심심해서 심심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뭐 국사를 하도 보다가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이게 뭘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연표를 통째로 외운 적이 있어요. 네. 연표를 외우니까 진짜 흐름이 안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게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는데 네. 많이 이 연표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연표와 연표 사이에 행간의 뜻이 읽혀진다는 거죠. 네. 사회 분위기나 흐름이나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 그 또 제가 어떤 시기를 많이 틀리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이 근현대사 같은 거 애들 시켜보든지 그러면 요 1910년대 여기에 이게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틀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중문난방으로 틀리더라고요. 네. 한 번, 그러니까 몰려있어요. 몰빵으로. 그건 맞아요. 시기가, 틀리는 시기가 몰려있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틀리는 시기도 몰려있지만, 출제되는 핫포인트도 몰려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출제 핫포인트도 찾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치웠잖아요. 네. 다음에 저거 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에 맞춰야죠,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한 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두 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세 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네 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5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6번 틀리면 이렇게 하고, 네. 7번 이렇게 하고, 8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8번 틀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표기를 두꺼워지네요. 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몽골의 2차 침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틀리면, 체크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중문한방을 얘기하는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 흥망성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체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별도의 색깔로 빨간색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8번 정도, 그죠?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 10번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몽고의 3차 침입해서 이걸 틀리면 이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포스트잇으로 이걸 자세히 이렇게 사건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A4에다가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복사를 하면 조기가 하나가 나와요. 네. 그러면 달달달달 외우고 다시 노트 정리 또 안 해도 돼요. 네.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걸 띄어서 여기는 뭐라고요? 토지제도의 일환으로 붙일 수도 있고 시대를 통해서도 붙일 수 있고 이 내용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인 다음에 네. 테마별로 이거 일본에 대한 거 하면서 몰아서 붙일 수도 있고 그죠? 네. 포스트잇을 띄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연도와 연도 사이에 이렇게 흐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읽어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네. 상황 과정을. 그랬을 때 여기 연편에서는 요거만 골라서 썼겠지만 네. 이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맘대로 연편 만드는 사람이 맘대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이걸 집어넣어서 이것과 이것을 이어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네.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외워진다는 거죠. 학원이. 그죠? 네. 그 다음에, 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주의. 네. 그러면서, 그러면 주의하고 해놔서 성리학하면 성리학처럼 다른 유학 흐름 쭉 하고 해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어떤 거를 보고, 어떤 내용을 보고, 그거 네.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이게 파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테마식으로 한두 개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테마식으로 정리하는데 이제 포스트잇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큰 거 있어요. 노트 반만한 거. 네, 알죠. 거기에다가 정리하기는 좋아요. 짜잘한 거는 이렇게. 그리고 포스트잇도 한 번에 이걸 꽉 채우지 말고 이게 뭔가 보세요. 적당히 쓰면 되죠. 아니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추가로 쓰고 추가로 쓰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붙이면 되는데 네. 하나가 여기에서 고려의 사회제도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잡고 여기다 사회제도 1 그럼 여기는 2죠. 네. 여기다 또 붙이고 여기다 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걸 쭈루룩 해갖고 옆으로 붙이면 사회제도 틀린 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틀린 거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잘했거든요. 네. 이제 맞은 것 중에 연표로 정리하는 건 없을까? 있을 거라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네. 읽었을 때 그 답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모르는 것들 나머지 중에서 이게 애매한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데가 연결돼서 나오면 시험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표 안에다가 네. 기출 문제만 기출 문제에 있는 선지를 정리를 하고 그 기출 문제에 있는 선지가 어느 포인트에서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네. 어느 거로 확인하라고 나왔는지 해서 연표를 다 쓰면 기출 문제가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오답 부분만 하냐면 많이 틀린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더 챙기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오답이 다 끝나면 기출 문제 중에서 맞는 것 중에서 이게 선택지 4개 중에서 이거는 확실히 알아서 답은 맞췄는데 나머지 중에서 이거 아리송하다 2개가 그럼 이 2개를 정리해줘야 된다는 아, 네. 무슨 말씀이죠? 틀린 거를 다 정리하면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해줘야 된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조금 아까운 게 뭐냐면 이게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틀리잖아요. 네. 그냥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기는 그렇고 잘라가지고 포스트잇 아니 그냥 이걸 통째로 자르면 되는 그냥 네. 크기로 나머지는 버리고 잘라가지고 자주 이렇게 한 장씩 그냥 확인해보는 거야. 이건 뭐다?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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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카드만하게 잘라서 그림이나 도표나 유물이나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물을.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게 원래 이제 이거를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쭉 여기다 쭈르르 붙여보거든요. 네. 따지면서 여기 카드 매부라듯이.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이 그림이나 유물만 쭉 정리해서 이 그림이나 유물 제목을 쓰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거 쓰고 제목 쓰고 관련된 거 쓰고 이렇게 따로 하나의 그 뭐더라 표로 만들어 이게 꼭 그 리스트처럼 이거 이름이 뭐죠? 원나라식의 그리스도교의 묘비. 아 그리스도교의 묘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떠오를 거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발견되고 왜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미지나 느낌으로 쭈르륵 해갖고 한 번씩만 써보면 되는 건데 네.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이나 요런 책 또 이렇게요. 이거는 이미지로 하는 건데 네. 9번 보면 내가 발표문이나 책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료 중심. 네. 그 사료 리스트를 써가지고 그 근거들을 이렇게 쭈르륵 써주면 되는데 선택지에 보면 무슨 책이 나와요. 네. 그럼 이것도 같이 써줘야 되냐 여기다가. 그러니까 책 종류들 쭈르륵. 책 종류를. 네. 아니면 이렇게 선언문이나 조약 종류들 이렇게 쭈르륵 모아놓고 하는 게 더 비교하는 데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 조약을 B 조약으로 혼동했었을 때 틀리지. 네. 예? 그러니까 혼동을 안 했을 때는 조약 자체의 전체 흐름으로 해서 맞출 가능성이 큰데 혼동하다가 틀리고 많이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이게 테마예요. 유물 그림 테마, 이런 책 조약 테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책 조약에 책이 쭈르륵 있어요.
이 책만 가지고 시험 내느냐는 거죠. 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책은 몇 년도, 이 책은 몇 년도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표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네. 연표에. 그러면 1번에 있는 책, 2번에 있는 책, 3번에 있는 책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포스트잇 하나를 해서 책 종류만 해서 옮겨 다니면서 붙여도 상관없는데 몇 년도에 뭐 책, 무슨 책. 네. 그러면 포스트잇을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면 무슨 책, 몇 년도잖아요. 그러면 네. 책 종류하고, 그럼 몇 년도 무슨 책, 참고 내용 뭐. 그럼 다음번에 책 나오면 몇 년도 무슨 책, 참고 내용 뭐. 그러면 되거든요. 네. 그 누적되면 늘어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다 보다면, 이거는 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A 집단과 신문지 집단과 B 집단과 C 집단의 갈등 관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신문제 요거만 해가지고 한 명 1번 어느 시대의 신문 갈등 관계, 2번 관계, 3번 관계, 4번 관계면 쭉 비교되거든요. 네. 이렇게 신문제 관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연표에다가 체크를 하고 체크한 이후에 이걸 테마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보고 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성리학이 나오면 성리학 말고 나머지를 쭈루룩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무교 흐름을. 뭐 고중학교 예. 네. 네. 난징 조약을 하게 되면 네. 이 중국에 있는 난징 조약, 텐진 조약, 무슨 조약 중국 지명마다 조약만 한번 쭈루룩 한번 써놓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죠. 그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지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읽어보고 또 읽고 문제도 풀고 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CC를 만든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박아놓는 거예요. 네. 이걸 박아놓아서 여러 개를 본 다음에 다시 이게 자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많아졌어. 빽빽해지고. 네. 그럼 이렇게 읽으면 정말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테마식으로 정리를 할 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연표 한도 내에서 왜?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집중돼서 그 집중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베이징 천도 있잖아요. 네. 수도 옮긴 것만 쭈르륵 정리해도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럼 찾으면 어떻게 찾아요? 단어에 집중하면 돼요. 이게 천도인지 이게 계약인지 그럼 계약 종류만 천도 종류만 시기는 대충 하니까 이제 네. 정확한 연도만 찾으면 돼요. 네, 연도들을 쭈르륵 한번 점검해보면 네. 이거를 전체를 계속 읽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네. 이 연표만 읽는다고 예를 들어서 베이징 천도 읽고 아니면 여기 뭐 우리 평양성 천도를 읽고 아니면 웅주 사비일 천도를 읽고 아니면 뭐 일본에서 뭐 수도 천도 하는 걸 읽었으면 네. 그거만 읽냐 그 앞뒤를 조금씩 읽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천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공통점 차이점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제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겠으면 한 번쯤 책 떠들어가지고 그 네. 천도 구분해서 이것도 왜 했지?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사 오답 정리에서 출발해서 기출 정리까지 하는 건데 네. 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흐름을 네. 중심으로 네. 뭘 이용하자고요?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흐름 중심으로 거기에 써있는데 기왕이면 이게 왜 그럴까? 설명할 수 있게 네. 예를 들어서 후금 북호를 청으로 바꾼과 당 멸망은 후금이 생기면서 당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명이요, 명. 북호 청으로 바꾼 후금이 저쪽에 청나라 생기고 명은 이렇게 멸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청나라가 생기고 명이 멸망할까지 몇 년 차이예요? 약 8년이요. 그럼 8년 계속 8년 동안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그 사이에 몰락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명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니까 강희제가 기틀을 잡고 완전히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천계령? 천계령은 뭐예요? 이제 타이완으로 반대 세력이 숨어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못 나가게. 그래서 강희제가 즉위하면서 이게 기마민족이잖아요. 쟤네는. 네. 그러니까 바닷가 신경 안 쓰고 그래 니네 먹고 떨어져 한 거죠. 말려주기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 다 잡으니까 이제 지정 문제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이 된 상황에서 영정제가 되고 설령제. 그러면 이름 자체에서 많이 하면 강희제. 네. 그죠? 영정제.
걸중제 네. 이렇게 다 아는데 안 될 때 처음에는 이 특징 그 왕의 세 명의 특징은 뭘까 모르면 살짝 찾아봐야 된다는. 네, 모르면 찾아봐요. 무슨 얘기냐면 연표는 흐름을 위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고 그 연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연표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게 네. 목차랑 똑같아요. 이 연표가 뭐라고요? 목차. 1차 목차예요. 1차 목차.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부 내용은 책에서 찾아야죠. 세부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고. 뭘로? 단어로. 단어로. 네. 용정제가 한 거는 단어 세 개. 걸lum제가 한 거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네. 왜? 객관식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 용정제가 있어. 이거 걸lum제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렵게 많이 쓰지 말고 가장 간단한 단어만 써주고 심지어는 이 다음 목차를 쓸 때, 두 번째 목차를 쓸 때는 여기다가 대우하려면 운 이렇게 단어를 약자로 써도 돼요. 나 혼자 생각하면 네. 이건 운하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근데 떠들어 볼 때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해놓는데요? 포스트잇에서 써놨다가 자꾸 이렇게. 네. 포스트잇은 좀 자세히 썼는데 그거를 자꾸 보다가 정말 약자를 해서 여기다 추가로 써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답 정리로는 훌륭해요. 네.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네. 오답 정리 넘어서 이제 연표. 이 네. 연표를 완전히 해서 흐름까지 다 하고 여기에 내가 네.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기후학조 하다 보면 앞뒤하고 이거 하다 보면 앞뒤하고 그러면 다 이거 반복해서 보게 되거든요. 네. 기출문제를 그렇게 반복해서 테마식으로 연표를 중심으로 압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